아마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지수 하방 요인에 시가총액 상위 단에 존재하고 있는 종목들, 2차 전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같이 좀 큰 폭으로 내려가니까 오늘 장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싶은데요. 이분과 함께 더 정확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키움증권 2차 전지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권준수 선임연구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우리 연구원님 들어오시자마자 2차 전지 담당이세요? 라고 여쭤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작년에도 참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올해도 맞아요. 네. 또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세요, 요즘 분위기가요?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서 좀 불확실성이 좀 가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섹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실적 자체는 상반기까지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도 좀 많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많이 좀 질문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가장 궁금한 건 그겁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아직이다. 그리고 더 확인이 필요하다. 데이터상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줄곧 오갔습니다. 또 우리 담당해주고 계시는 만큼 결국에는 그 캐즘 장기화라는 명분 아래에서 현재 구역도 지나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30-40% YY 아니면 이제 100%까지도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17% 정도로 좀 많이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현 구간에서는 이제 하반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가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 조정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연초에 이제 올해 가이던스를 좀 공격적으로 제시한 부분들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많이 좀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겠는데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2분기 실적 발표에서요. 사실 이제 기대보다는 이제 2분기 때 가이던스가 많이 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치도 이제 많이 좀 조정이 되어야 되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주부터 GM이랑 테슬라 네. 같은 주요 이제 글로벌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 발표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뭐 LG에너솔루션이나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주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얼마나 하향 조정하는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이런 이제 전방 쪽에서의 가이던스 조정이 네. 연쇄적으로 이제 국내 업체들의 실적까지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대를 위해서 점검한다라기보다는 가이던스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가를 보면서 반등의 시점에 있어서 고민하기 위해서 까봐야 한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트럼프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트럼프 피해주라고 우리가 인식이 자리 잡혔지 않습니까? IRA 효력 위축이 돼버리면 이것마저 없어질까 봐 더 우려가 크다라고 좀 해석이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까지 우려를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IRA 폐기에 대한 네. 부분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IRA 폐기 자체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결국엔 이제 상원이랑 하원 둘 다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과거 이제 오바마 케어 때도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이제 IRA 폐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IRA 폐기 자체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행정 명령을 통해서 이제 보조금 규모를 좀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절차들을 좀 복잡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대부분의 이제 IRA 수혜주들이 이제 공화당 우세주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경제적 이제 실익을 좀 포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IRA 폐기보다는 이제 행정 명령을 통해서 이제 보조금 축소가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완전 폐기는 안 되겠지만 행정명령 쪽으로의 움직임은 좀 이뤄낼 수 있다. 좋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요. 네. 2차 전지는 2자 전지라고 많이 들었지만 저는 오늘 통 크게 한 주 질렀다. 지금부터 좀 들어가면 그러니까 저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판단이 좀 자리한 게 아닐까.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얘기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점검 계속해 보겠습니다.
연건이 그러면 왜 미국과 유럽이 중국 대리기,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높은 관세율을 많이 부과하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면 국내에는 이게 수혜인가 아닌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는 2차 전지 산업 전체가 좀 불황에 막다 있다 보니까 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이랑 이제 미국 둘 다 이제 네. 관세를 지금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국내 업체들한테는 좀 반사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작년 수입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산 전기차 비중이 한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이제 실익이 그렇게 이제 중국 전기차 쪽에서는 크지는 않지만 이제 뭐 배터리나 기타 소재 쪽에서는 많이 좀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반사 수혜가 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관세 상향 조치를 좀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업체들한테는 반사 수혜로 좀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두 후보 모두 다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나 아니면은 이제 탈중국에 대한 기조는 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내 업체들한테는 좀 반사 수혜가 좀 나타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정 부분 기대할 부분도 있고 다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산업적인 색채인데요. 이 가운데 언급 주셨다시피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아마 기민하게 체크를 하고 계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23일에 있는데 사실 이번에 더 확인이 됐었던 것은 ESS 쪽으로 오히려 더 시선이 많이 붉어지면 붉어졌지 2차 전지, 전기차 단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그렇게 부각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최근에 4월, 5월 수출량이 좀 늘었다라는 데이터도 있긴 하던데 기대할 요소 있을까요? 이번에 실적 발표 뚜껑 열렸을 때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그 딜리버리가 인도량 자체는 네. 이미 나왔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잘 나왔습니다. 근데 1분기에 이어서 역성장은 지속이 되었고 다만 이제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가격을 계속 인하를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익단의 수익성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량 자체는 나왔지만은 이제 인도량에 대한 이제 배경들이 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역성장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좀 설명이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8월 8일에서 한 두 달 정도가 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뭐 시점이나 이제 계획들에 대한 코멘트, 그리고 이제 올해 연간 가이던스나 아니면은 이제 최근에 좀 수요 현황에 대해서도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Q&A 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대부분 코멘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전기차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많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인사이트 담긴 어떤 Q&A 시간에서의 답변에 있어서 투자 힌트를 받을 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소재단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차 전지 움직일 때 사실 소재가 주도했었던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핵심은 광물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리튬 값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양극재 업체는 아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에코프로, 뭐 LNF 실적 역시나 앞두고 있을 텐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연초에는 리튬 가격이 좀 소폭 반등을 네. 했었습니다. 반등하다가 다시 재차 이제 하락 전환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수출입 데이터 보시면은 이제 소폭 좀 이제 반등할 기미를 보이는 이유는 연초에 올랐던 게 이제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다시 리튬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4분기에는 다시 가격이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는 이제 판가 자체 기대하기보다는 결국 이제 판매량이 좀 견조한 업체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서플라이 체인에 좀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차별화된 실적을 좀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방 OEM도 중요하지만 배터리 업체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LG에너솔루션이나 SDI 쪽 서플라이 체인이 상대적으로 좀 판매량이 좀 양호한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SK온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판매량이 좀 많이 둔화가 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언급하신 두 업체 실적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그 LNF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는 지금 적자폭은 좀 축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기대치보다도 조금 실적이 조금 부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에는 그 충당금 환입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2분기에도 나타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좀 실적이 조금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 들어서 그 포스코그룹도 소재 사업 고도화 전략 발표하면서 투자를 은근히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투자는 계속을 하고 있어요. 모든 새 업체가 다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속도 조절은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투자를 한다는 게 이게 올해 물량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네. 향후 이제 25년, 26년 그리고 향후에 뭐 27년까지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좀 투자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지만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흔히들 말하는 캐즘 현상 때문에 계속해서 좀 투자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 이제 작년 대비 투자 계획이 조금 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지연이 된 부분이 있지만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는 계속 좀 이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영역으로서 투자는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할 겁니다. 셀 쪽으로 우리가 시선을 둬야 할까?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또 디디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 소재 장비단. 어디부터 지금 투자 관점에서 더 좋다라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소재를 더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올해 미국 대선이 좀 네. 남아있기 때문에 대선에 앞서 그 AMPC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OEM들과의 쉐어링 관련해서 좀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IRA 보조금 축소 영향 같은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노이즈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그래도 소재 쪽이 조금 더 투자하기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이차전지 섹터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동행하는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물론 셀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소재 쪽에 있어서 투자 관점으로 조금 더 열어놓는다라는 의미니까요.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를 바라보는데 근데 지금은 셀이나 소재나 같이 방향이 비슷해요. 연구원님 아시겠지만 그동안 올랐었던 이유는 빈집이었기 때문이다라는 명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엔 또 트럼프 피해주다라고 하면서 빈집이다, 트럼프 피해주다. 내릴 때는 피해주라는 명분, 오를 때는 빈집이었기 때문에 오른다라는 명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최근 구간이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런 여러 가지 업황에 있어서 비추지 말고 이런 개별 수급에 들어왔을 때 트레이딩적인 성격으로는 가능하신지 이 부분에서 의견 구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5월 달에 자료를 내긴 했는데 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2차전지 섹터에 대한 투자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좀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적이 좀 회복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제 매월 이제 나오는 지표들을 확인을 하면서 그 지표들에 좀 수혜되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고객사가 이제 올해 좀 많이 다변화가 되는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차세대 소재라고 하죠. 뭐 실리콘 목재 같은 소재들 그리고 뭐 전액 같은 뭐 정책 수혜주들에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게 섹터가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배터리 쪽이나 아니면 소재 쪽,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양극재나 이런 소재에 좀 투자해도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보수적이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우호적인 환경을 최근 구간에서 그래도 좀 우리가 기대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연구원님께서 좀 주시하는 관심 종목이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성장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업체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대주전자 재료를 계속 토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올해 이제 YOY로 봤을 때 거의 이제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올해 실적 그로스나 아니면은 향후에 이제 전망을 봤을 때는 해당 종목이 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양극재나 아니면 배터리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해 이제 큐그로스가 나오는 그런 업체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2차 전지를 볼 때도 결국에는 한번 끼를 분출했었던 그 근간이 됐던 게 사실 실적이었는데요. 역시 무시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대주전자재료로 한번 관심 종목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좀 더 이럴 때 더 열심히 까놓고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